늦가을 시래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양구 시래기는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유명한데요. 시래기 수확부터 시래기 만둣국까지 시래기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강릉시 왕산면 도마 1, 2에는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녀가 있습니다. 도마리 최고령 100세 어머니와 마을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76세 딸의 이야기,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녀의 일상을 만나봅니다. 이제는 강원도에서도 열대과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직 온실에서 키우는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데요. 강원도에서 자라는 달콤한 열대과일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2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바람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요, 연이어서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따뜻한 소식이요. 네, 얼마 전에 44년 만에 잃어버린 딸과 상봉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참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40년 만에 잃어버린, 또 실종된 딸을 찾은 가족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 가족분들이 얼마나 마음도 좀 졸이고 아파하셨을지 사실 저는 감도 잘 안 옵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족분들의 이 훈훈한 이야기의 공통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등록을 모두 다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장기 실종 아동분들을 찾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장기 실종 아동만 6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경찰은 추가적으로 보호시설을 조사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따뜻한 훈훈한 소식들, 상봉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모두가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이번 소식 전하기 위해서 생방송 강원 365의 소식 요정이죠.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 요정 이현입니다.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화요일 저녁이고요.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만 오늘 옷을 좀 얇게 입고 오신 것 같은데 눈 소식도 곧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맞아요. 분들이 요새 네. 날씨가 추워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다니시잖아요. 저는 네. 두꺼운 외투도 입고요. 현금도 갖고 다녀요. 3,000원 정도. 왜냐면 요새 보면은 겨울 간식들이 너무너무 맛있는 게 많잖아요. 붕어빵, 호빵, 호떡.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맛있는 거 정말 많죠. 또 겨울이 길기도 하지만 춥잖아요. 네네. 이럴 때 생각나는 음식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겨울철에 이 생각나는 간식거리들 연희 씨가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그럼요. 제가 오늘 겨울 음식, 보양식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맛있는 게 굉장히 많지만 요것만큼은 겨울에 먹어야 더 맛있습니다. 아하. 양구에 가면요. 요게 제철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떤 걸까요? 바로 만나러 가보실게요.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이맘때 지금이 딱 제철이라는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온통 다 무예요. 저기 봐도 무고요. 여기 봐도 무예요. 오, 엄청 튼실하다. 그 무는 안 먹는 거래요. 이렇게 싱싱한데 왜 안 먹어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빠지는 곳 양구 해안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무청인데요. 이 무청을 만들면 구수한 맛과 향으로 건강을 지키는 웰빙 푸드 시래기가 된대요. 늦가을부터 추운 겨울까지 생각나는 고향의 맛. 맛 좋고 영양가 많은 시래기 납시오.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얼마나 달렸을까요? 도착한 곳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일명 펀치볼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내려단 모습이 화채 그릇, 펀치볼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일교차가 극심한 펀치볼에서는요, 어떤 농산물이든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요즘에 김장철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김장물을 작업하시나 했는데 수확하는 모습이 뭔가 수상합니다. 좀 허전하죠? 무청 밑에 있어야 할 무 어디 갔을까요? 왜 무청만 다르는 걸까요? 아버지 저 깜짝 놀랐어요. 놀래서 넘어졌어요. 아니 평생에 볼 무는 다 보는 것 같거든요. 밑에 무들은 정리를 왜 안 하셨어요? 우리가 먹을 양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 이제 밭에다 버리는 거지. 안 먹는다고요? 이제 뭐 밀부 필요한 사람들은 와서 뽑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작업은 이 시래기만 하는 거예요? 네, 시래기만. 워낙 여기서 이제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무는 거의 다 내가 보기엔 한 80%는 버린다고 봐야 돼. 너무 아깝다.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이제 뽑아가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 아이고 이렇게 실한 물을 안 먹는데요. 뽑기도 힘들어. 영수 씨 가서 좀 여러분 가져가세요. 아까 들으셨죠? 그러게요. 좀 들어주세요. 필요하시면 네네. 가져가세요. 전 이미 가져왔습니다. 가서 맛있게 해드세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맘때 양구의 보물인 시래기. 지금 무청 수확이 한창인데요. 여름 농사가 끝날 때쯤인 8월에 씨를 뿌리고 지금처럼 찬바람이 불면 수확을 한다고 하네요. 보통 생각하는 뭐 깍두기나 뭐 이런 거 담그는 무 같은 거는 다 이렇게 시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과 이것과는 종자가 틀리지. 왜요? 요거는 시래기 전용 종자가 따로 있으니까는 품질 면에서 차이가 많죠.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고산 분지인 해안면. 그 일교차와 최적의 자연 환경에서 재배돼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출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양구 시래기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왜 양구 시래기가 연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딴 데 시래기들은 이렇게 삶아가지고 네. 안에 껍데기를 싹 까야만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거야, 질겨가지고. 근데 여기 시래기는 이게 딱딱 부러지면서 이게 뚝뚝뚝뚝뚝 끊어지잖아, 이렇게. 오, 네. 예, 안에 힘이 없단 말이야, 이게. 이게 바로 시래기 전용 종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말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기르는 과정도 중요해, 이게. 예. 그 물도 튀어요, 지금. 이 정도면 양구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죠. 다들 시래기 하면 양구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자, 오, 진짜 싱싱하다. 이것들을 잘 말려야지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오, 무거워. 이렇게 많은 상자마다 무청이 가득합니다. 살짝 덥긴 했지만 뿌듯하더라고요. 아버지 오늘 제가 여기서 한몫했어요. 저 엄청 많이 이렇게 작업했거든요. 그럼 추가 좀 줘야 되겠네. 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다 한 거는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야, 이제 차일러 실어가지고 덕작으로 가서 널어야지, 이제.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이동하면 돼요? 네, 이동하면 돼요. 아, 여기까지는 돈을 받는 이야기가 없어서 아버지가 들어주셔야 돼요. 너무 제가 무거웠거든요. 알바는 저기까지. 가져가면 되겠네. 시래기를 널어 말리는 덕장으로 갑니다. 여기가 바로 덕장인데요. 정말 시래기가 가득하죠. 밖에서 가져온 박스 양만 봐도 아시겠죠? 이곳에서는요, 또 밭에서 수확해온 무청들을 넣느라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야, 저렇게 가지런히 널려있는 무청들이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명품 시래기는 말리는 과정도 조금 특별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근데 시래기를 보니까 금방 딴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싱싱해 보이거든요. 이게 밭에서 어. 금방 따가지고 여기 담으면 부피가 커가지고 많이 못 담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는 이제 누구로 틀어가지고 햇빛에 그래가지고 담아가지고 이제 약간 이게 좀 많이 좀 시들었잖아, 그지? 아니 그런데도 굉장히 싱싱해 보이는데요? 되게 내가 잘 길렀으니까 그렇지. 기계로 말리면 굉장히 쉽게 잘 되잖아요. 일부 조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저기 좀 뭐야 그게 건조기 거기다가 뭐 잠깐 집어넣었다 빼가지고 좀 말리는데 이건 해안은 여기는 거의다가 자연 건조. 아. 그래야 이게 자연 건조니까 진짜 유연하고 명품이겠죠. 그렇죠. 맛이 좋기 때문에 다 자연 건조예요, 여기는. 기계로 하는 건 없어요. 그럼 이 자연 건조는 지금 말리기 시작하면 언제쯤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넣는 게 빨리 말르면 1월 말. 늦으면 2월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제 그때 가면 이제 다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태양빛을 가득 머금은 양구 시래기. 고랭지 분지에 고인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널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어린 무청은 그렇게 명품 시래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길 봐도 시래기고요, 저길 봐도 시래기인데요. 비닐하우스 안에도 이렇게 시래기가 많죠. 이 하우스 안에서는 관리가 조금 더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청이 이렇게 명품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정성과 노력, 기다림으로 좋은 맛의 시래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좋은 시래기는 어떤 시래기예요? 30cm에서 35cm가 딱 적당한 기래기예요. 이게. 이 상태로 통통하게 그대로 말라주는 게 좋죠. 이게. 도수염 정도. 얘들아 길이. 예쁘게 잘 말려줘. 밖에 텐트가 있어요. 이 텐트 안에도 시래기가 있습니다. 정말 눈 돌리는 곳마다 시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서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명품 시래기가 됩니다. 이번에 제가 찾아간 곳은 시래기 가공 공장입니다. 잘 말린 시래기를 한꺼번에
서너 번에 삶아 먹기 좋게 제품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한번 삶아진 시래기인데 왠지 싱싱해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전히 명품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작업하는 시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은 뭘 하는 거예요? 이 시래기를 삶아서 먹기 좋게 그 소포장해서 대형마트에 납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래기는 언제적 시래기예요? 예, 이거는 2019년산 해시래기예요. 요새 시래기를 굉장히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이제 예전에는 시래기를 삶아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 요즘 세대들은 삶을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를 그 쉽게 먹기 위해서 우리가 전처리를 다 해서 제품을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시래기 요리를 좀 더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간편 요리들. 간편하지만 맛은 진국입니다. 자, 이제 때가 됐습니다. 명품 시래기 맛을 봐야겠죠. 어머니 제가 오늘 아침부터 시래기 작업은 엄청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요? 여기 오면 어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은 뭐 원래 산채 정식집인데 겨울에는 시래기를 갖고 시래기 만두를 만들어서 겨울철 별미인 시래기 만둣국. 만두에 들어가는 재료 많기도 합니다. 시래기가 들어간 만두는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만두 소부터 만들어 봅시다. 시래기를 아주 연하게 삶았어. 근데 많은 요리 중에 만두에 어떻게 시래기를 넣을 생각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시래기를 요리를 하는 거 응종하게 달렸어요. 뭐 시래기나 뭐 시래기 밥. 근데 우리 만두도 이걸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적으로 했는데 이거 시래기를 넣어보니까 만두 속이 더 구수하고 더 맛있어요. 가진 재료에 시래기까지 넣은 만두소를 듬뿍 넣고 예쁘게 빚어줍니다. 저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아주 예쁘게 빚네. 괜찮아요? 예쁜 딸 낳겠다. 보면 정말 예쁘게 빚었죠? 만두는 잘 빚네요.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시래기 만둣국이 완성이 됐습니다. 뜨끈한 국물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얼마나 맛있겠네요. 배고팠. 무쳐서 먹는 거 한번 잡숴봐. 아, 무침 맛있죠? 너무 연하다. 저도 카메라 꺼지도 계속 먹었어요. 꺼지도 아, 계속 먹었습니다. 이제 시래기 만둣국 본격적으로 시래기 만두는요 먹겠습니다. 사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맛이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만두 속을 딱 봤을 때 시래기가 엄청 많아요. 아우, 잘 근데 너무 드세요. 구수해요. 구수하죠. 구수하면서도 시래기 연하고 특유의 향도 조금씩 나기 시작하거든요. 위에 듬뿍 시래기를 얹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면 금상첨화지. 시래기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야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저는요 금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래기 그거 수확하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삶아서 그걸 조리를 하는 과정도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정성이 한 100배는 들어간 시래기 요리를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양구는 지금 시래기철. 양구로 시래기 드시러 많이 오세요. 아니, 왜 많은 분들이 양구 시래기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일단 키우는 정성 있고요. 네. 말리는 노력 있고요. 또 기다림의 시간까지. 아. 아니, 왜 명품이라고 하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또 먹고 싶어서요. 정말 겨울철에 시래기 많이 드시잖아요. 여기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 겨울철에 부족했던 뭐 비타민, 철분, 무기질이 시래기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로서도 손실이 없을 것 같아요. 맛도 좋잖아요. 그럼요. 영양까지도 네, 좋은 네. 게 시래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래기 하면 뭐 국이다, 밥이다, 나물 네. 요 정도 수준만 알고 있었는데 만둣국이 있는 건요. 뭐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 봤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게 네. 시래기 자체로도 너무 맛있는데 네. 만두소에 함께 넣어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만두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김치만두, 고기만두. 아하. 하지만 이날부터 저의 원픽은 원픽? 시래기 만두였습니다. 또 핏대를 세우시는데 네, 네. 사실 저도 시래기 맛을 알기는 알아요. 아는 맛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더 먹고 싶어지는데 양구를 꼭 가야 될 것 같네요. 저랑 같이 가시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항상 말씀 중에 네. 가장 행복해 보이는 게 이제 먹을 때 얘기할 때죠. 그렇죠.
먹는 얘기 할 거. 가야죠. 잠깐 좀 끊어서 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시래기 잘 봤고요. 자, 이어서 강릉에서 날라온 소식 전해드릴까 하는데 강릉시 왕산면에 있는 한 산골 마을에서는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음씨 예쁜 따님이 계시는데 어머님의 올해 나이 상수 100세입니다. 100세. 그러면 따님의 연세는 어떻게 따님의 되시는 연세는? 거예요? 따님의 연세는요, 아실까요? 76세고요. 아, 마을 76세. 노인 회장님이라고 하시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 두 분의 연세가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러면 일상은 어떤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지금 모녀의 하루 바로 들려드립니다. 지금은 친정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있어요. 셋 나이는 100세. 괜찮아요. 같이 친구 사고 뭐 저녁으로는 혼자 있기 힘든데 엄마가 같이 있으니까 같이 동무하고 일거리 있으면 저녁에 많이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요. 지내다 보니까 하면 이미 나는 엄마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거의 다 같이 늙어가고 있네요. 가자. 네, 드네는 엄마 혼자 있나? 국가에서 주는 그것은 조금 타고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조금 남겨준 거 하고 애들도 좀 도와주고 다치고 논이고 있으니 거기서 이제 소출을 나오는 거 가지고 쌀은 받아 먹고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살지요. 뭐 엄마도 국가에서 주는 거 좀 받아가지고 병원비 하시고 또 치매야. 치매는 보건실사 하더라고. 엄마 이름은 알아? 내 이름을 알아. 그럼 말해봐. 크게 말해봐. 정매우기. 정매우기. 아들 이름은 뭐야? 오빠 이름 뭐지? 잊어버려. 잊어버렸어? 생각이 안 나. 금방 그러면 생각이 안 나. 박정하. 응, 박정. 어. 아들 이름도 모르잖아. 이러봐요. 그래 봐봐요. 씌운 지 오래되면은 안이 그래 찢어져요. 그래 해마다 씌워야 되는데 올해 지금 아직 못 씌웠어요. 홀딱 벗겨서 다시 다 해야 하는데 그거를 하려니까 힘이 드니까 우로 자꾸 씌우니까 속이 떨어져서 나가더라고요. 김서방이 이거 하우스 씌워주러 온대. 괜찮아? 괜찮아. 아직도 나도.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 다리 아픈데. 이렇게 많이 따놨더라. 난 밖에서 좀 다 땄는데. 이래 앉은 일은 아직까진 좀 해요. 그냥 뭐 힘들어서 이래 하는 건 잘 못해도. 내가 있잖아. 우리 정의 병수발 3년 들었지. 오줌통 못 받아 돼가지고 3년 만에 돌아가시고. 명란 좀 찾아줘. 이 할머니는 작은 시어머니. 저가 안쪽에 앉아. 이 할머니는 친정 어머니. 이러고 산다고 그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 나이 91. 둘이요. 아유 자기 나이도 몰라. 나도 몰라. 한참 어리신데. 뭐라 한참 언니인데 할머니를 하니. 언니요. 많이 놔줘요. 네, 참 자석보다 많아요. 그래. 이거 왜 또 안 하고 이래? 아이고 누가 그래?
했지. 그날 할머니 그랬지 누가 그랬어. 엄마가 한 번 많이 아파가지고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동인병원에다 입원을 시켰는데 밤에 집에 가서 하도 쫄라서 못 있고 그 다음날 왔어요. 저 이틀 밤 자고. 가자 엄마. 가. 주사 맞으러. 힘을 줘. 여기다 힘을 줘. 지팡이다가. 응, 됐어. 이게 오늘 붙더니 또 가나. 줘봐, 넘어질까봐 그래서 그러지. 이제 나이가 있으니 병원 가서 다시 수명을 이어봐 뭐 하나. 난 이대로 집에 있다가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가 항상 말이 그래. 그래서 병원을 싫어하고 그래도 감기 드시면 감기약 타러 가자 하면 가요. 보건소로. 보건소는 이제 1년에 한 몇 번씩 예방주사 맞고 감기 있으면 감기약 타러 가고 또 본인이 안 가면 약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모시고 가서 이제 감기약 타가지고 오고. 응? 엉덩이 왜 그런 건지 모른다고. 늙었으니 그렇지. 이제 감기만 안 들리면 좋겠네. 감기만 안 들리면 됐어 이제는. 이제 다 왔으니 엄마가 이따가 화장실 갔다가 앉아 있어. 나도 산소 갔다 올게. 그래 알았어. 응. 같이. 생각은 해요. 아직까지도. 이제 일단 사람이 없고 보니까 좀 그거 했을 때 좀 힘들었을 때 좀 도와줄 걸. 쑥이 이렇게도 많나. 나는 조금 더 있다가 만나러 가야지. 당신은 먼저 갔어도 좀 더 있어야지. 엄마하고 같이 좀 더 있다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래 사는지 겁난다고. 이번엔 더 싸고 뜰까봐. 그래가지고 이런 질질 오래 끌고 사니 미안하지요 내가. 하늘나라는 가는 것 뺏긴 수가 없고. 백세 울 엄마. 내 어릴 때 울 엄마는 무서웠다. 지금의 울 엄마는 천사다. 어느덧 좋은 세월 다 보낸 울 엄마. 천사 같은 예쁜 얼굴로 나를 본다. 인생 살아온 지 잠깐인 것 같은데 벌써 100세. 해준 것도 없는데 허무한 인생이다. 마루에 앉아 하얗게 핀 감자꽃을 보면서 올해도 감자꽃이 벌써 피었네. 내년에 또 감자꽃을 볼 수 있을까?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언제나 딸 걱정. 당신이 없으면 사랑하는 내 딸 어떻게 하나 한숨 쉬네. 좋아 엄마 울지 마. 또. 엄마 손주들아 TV 나왔다 이래. 손주들아 뭐라 TV 나왔다. TV
집이 나왔다. 할머니가 화이팅. 우리 어머니가 TV 하도 봐놓으니 날보다 잘하는 것 같아. 할머니께서 마을의 가장 큰 어르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100세라는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정정하시고 또 건강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서울에서 사셨는데 다시 강릉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네네.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연희 씨가 눈시울이 많이 붉어졌어요. 이 공기 좋은 시골에서 함께 사랑하는 따님과 함께 사셔서 이렇게 장수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엄마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딸이라고 하네요. 네. 그 생각이 나니까 또 눈물이 납니다. 네. 이 어머님이 또 두 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연희 씨 우는 거는 또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 두 모녀께서 이렇게 정말 잘 지내시는 모습이 좀 뭉클하고 좀 네. 후돈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지금 따뜻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곧 겨울인데 모녀께서 정말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겨울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화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땅끝 마을 전라남도 해남으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드넓은 땅을 자랑하는 만큼 이 해남은요, 이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두 분은 해남 마을 여행 다녀와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일을 하면서 이곳저곳 정말 많이 다니잖아요. 정말 많이 가죠. 근데 해남은 진짜 안 가봤어요. 땅끝 마을이라서 그런지 네. 굉장히 멀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연희 씨가 그러잖아요. 네. 제주도도 날아가고 날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날 잡고 아니, 목포 밑에 해남 안 가보셨군요? 안 가봤습니다. 좀 가보셨나 봐요? 네, 볼거리 즐길 거리가 정말 많았거든요. 하루가 좀 짧게 느껴졌는데 자,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미로 체험부터 음악회까지 해남 이야기 바로 들려드릴게요. 가을이 오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집에만 있자니 좀 지나가는 계절이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땅끝 해남의 가을 느끼러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더 이상의 고민은 없다. 올가을 해남으로 떠나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 따뜻한 가을볕만큼이나 포근한 해남의 품에 푹 안길 준비 되셨나요? 일상 속 스트레스는 확 날려버리고 가을의 낭만은 고이 간직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기. 역사와 문화, 전통과 현재가 어우러지는 희망의 땅. 가을처럼 풍성한 해남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가을 풍경을 마주하며 달려온 땅끝 해남. 집 뒤편에 있는 비자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비가 내리는 듯하여 이름 붙여진 노구당에도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즈넉한 분위기에 멋있는 건물이 이렇게 뒤에 있거든요. 네. 이곳 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건 이제 노구당이라고 하는 사랑채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효종 임금께서 호산 윤선도 선조님한테 지어서 선물한 집입니다. 호산 선조님은 이 시인이기 전에 정치인이면서 학자이셨고 유교 사상에 입각해서 옳은 것은 옳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것은 옳다. 그래서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3차례 거쳐 18년 유배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은둔 생활을 하신 분이죠. 아주 지금으로 치는다면 아주 고치한 선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고산 윤선도 선생의 고택이자 해남 윤씨 종가인 노구당. 이곳은 고산 윤선도 선생이 실제로 거주했던 곳으로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무려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해왔기 때문에 그 흔적 또한 고상하게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여기는요,
선대님들 유물이 4,600여 유물이 보관돼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보 한 점하고 보물이 10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이제 공제, 윤두서, 선제 및 자화상, 그게 국보 240호죠. 그게 여기 소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산 윤선도 선조님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 오우가, 어부사시사 이런 원본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시인이자 학자였던 고산 윤선도 선생의 흔적은 물론 해남 윤씨 종가가 보관해온 유물들이 보관돼 있는데요. 고산 선생의 작품을 통해 바라보는 옛 이야기, 푸른 자연이 감싸주는 쉼을 느껴보고 싶다면 고산 윤선도 유적지로 향해보는 겁니다. 설마 공룡? 여기도 공룡? 저기도 공룡? 지금 이것은 21세기인가? 쥐라기인가? 지금 곳곳에 공룡들이 재현돼 있거든요. 아마 안쪽에는 더 크고 어마어마한 공룡들이 있겠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이미 해남의 핫플레이스로 등극! 마당을 가득 채운 실제 공룡 크기의 모형들은 물론 공룡에 대한 다양한 체험까지 한자리에! 제 주변으로 공룡들이 가득 싸고 있어서 제가 지금 주라기 공원에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곳 해남 공룡박물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해남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는 최초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지역입니다. 94년도에 우연히 이쪽을 지나던 지질학자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 움푹 파인 사발들이 많이 보이게 된 것을 확인하고 학술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게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익룡 발자국,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공룡 발자국들이 많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주로 해남에서는 대형 공룡 발자국, 브라키오라 같은 큰 몸이 한 20m 되는 공룡의 발자국,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녔던 익룡의 발자국, 새 발자국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갖다가 복원하기 위해서 익룡과 그다음 육식공룡, 초식공룡들을 갖다 위주로 해가지고 공룡의 생태를 복원해 놓았습니다. 수천만 년 전 공룡의 생생한 발자취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해남 공룡박물관. 우항리 공룡 발자국 화석의 발굴 과정과 내용은 물론 공룡과 관련된 특별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해남 공룡박물관만의 메리트. 어른들에겐 동심을, 아이들에겐 생생한 교육의 장이 되는 해남 공룡박물관. 해남의 핫플레이스로 인정합니다. 꼬불꼬불 키보다 훨씬 더 높은 나무들이 빼곡하게 거대한 대형 미로가 펼쳐진 여기는 두륜 미로파크.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이 여기를 반겨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여기가 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여기는 미로파크 공원인데요. 1층 전시가 되면 미로 카페하고 미로 역사관이 있어요. 놀이체험도 할 수 있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2층에 가면은 우리 트레 같은 미로 거울이 있어요. 네, 거기 스토리관이 있어서 아마 거기도 참 재밌는 놀이가 될 것 같아요. 미로의 길이는 한 417m 정도 되고 한 10분에서 40분 동안 통과할 수 있어요. 측백나무로 둘러싸여가지고 미로를 거니면 피톤치스를 느껴보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세계 각국 미로의 역사와 유래부터 거울 미로숲, 미니 미로 등 미로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까지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해남의 숨은 명소 두륜 미로파크. 크고 작은 미로 체험은 물론 재밌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트릭 아트존까지 미로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를 만나봤으니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 진짜 리얼하다. 제 키보다 더 커요, 지금. 진짜 앞이 안 보이는데요. 두륜 미로파크의 진가는 바로 이곳. 최대 길이 417m의 거대한 야외 미로숲. 막힌 것 같은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저 이제 나가고 싶어요. 아, 이럴 때 진짜 빗자루 있었으면 좋겠어요. 빗자루 이렇게 타고 위에 공중에 떠가지고 바로 최고로 슝! 당당하게 5분 컷을 외치던 우리 혜인 리포터. 지금 5분하고도 시계바늘이 훌쩍 지나간 것 같은데. 망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도와주실 분 찾습니다.
여러분은 꼭 성공하셔서 종을 울려보시길 바랄게요. 한반도의 마지막 단풍이 든다는 이곳 두륜산에도 어느덧 가을의 기운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천년고찰 대흥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신라 진흥왕 때 건립된, 이렇게 우리 서기로는 544년도에 상건이 된 절이죠. 대흥사는 특이하게도 유교의 공간과 불교의 공간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시선을 두고 발길이 닿는 곳 모두가 그림이 되는 가을날의 대흥사. 이곳에서 여유를 느끼며 고즈넉한 산살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마침 대흥사에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천년 사랑나무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수준 높은 공연, 아름다운 하모니로 대흥사를 찾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전자악기를 배제하고 오케스트라와 어쿠스틱 악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소리도 너무 크지 않게 그렇게 공연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연과 함께 음악이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 뮤지션 하림이 예술 감독을 맡고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싱어송라이터들이 무대를 채워 낭만적인 가을을 연주했는데요. 가을 산사의 운치와 음악, 함께하면 좋은 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아름다운 시간. 대흥사의 가을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대흥사라는 절을 처음 왔는데요. 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저런 음악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요. 산이라면 왠지 조용한 곳인데, 조용한 곳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고 저런 재즈 음악 같은 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한반도 가을의 종착역 땅끝 해남.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잎이 인사를 건네고 웃음과 재미를 안겨주는 행복한 추억을 담아가는 곳. 가을의 해남이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인데요. 산과 바다, 그리고 바람에 몸을 맡길 수 있는 해남의 가을. 일상의 힐링은 물론이고요. 일상을 버텨낼 수 있는 힘까지 듬뿍 얻어서 갑니다. 오늘 저만 알기에 아쉬운 곳들 구석구석 소개해드렸으니까요. 다들 해남의 가을 정취 느끼러 많이 놀러오세요. 천년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간직한 곳. 가을이 깊어가는 여기는 땅끝 해남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달콤한 열대과일 소식을 준비해봤는데 네. 용석 씨는 혹시 열대과일 중에 어떤 과일을 가장 많이 좋아하세요? 열대과일하면 바나나 정말 좋아합니다. 맛있죠. 저번에 한 번은요 정말 한 송이 다 먹었어요. 원숭이보다 제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나나 송이가 맛있잖아요. 다 먹었다니까요, 정말로. 저는요 열대과일 중에 마늘같이 생기고 있잖아요. 망고스틴. 망고스틴 진짜 좋아하거든요. 망고스틴이요? 망고스틴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들었어요. 이게 마늘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어서 제가 동남아를 가면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먹어요. 심지어는 너무 먹고 싶어서 동남아로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거 드시러?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그게 진짜 비싸. 한 5개 한 7, 8천 원, 아니 9천 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못 먹습니다. 연희 씨가 잘 사는 소문 들었는데 그거 드시러 동남아까지. 그런데 연희 씨, 원주에서도 이 열대 과일이 난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농담을 진담같이 하세요? 아니 이게 믿을 게 있고 믿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무에 뭐 주렁주렁 열린다는 말씀이세요? 연희 씨가 저런 반응을 보일 줄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의심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안 믿으시겠지만 원주에서 열대 과일이 열리는 진풍경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주도나 동남아에서나 볼 법한 열대 과일이 강원도, 그것도 원주에서 재배된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나요? 안 믿겨주신다고요? 하지만 오늘 보시면 믿게 되실걸요? 나무에 달린 열대 과일을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동남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이곳,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한라봉 하면 제주도, 파파야 하면 동남아시아라는 편견은 그만. 이제는 강원도에서도 열대 과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직 온실에서 키우는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 6차 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요. 강원도에서 자라는 달콤한 열대 과일의 세계, 지금 만나보시죠. 원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여기 열대 과일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오긴 했는데요. 아, 진짜 있기는 한 걸까요? 지금이 한여름도 아니고 날씨가 쌀쌀한데 제가 열대 과일 타령하는 게 좀 웃긴 것 같기도 하고 안내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안 계세요? 쌀쌀한 겨울의 문턱, 열대 과일이 웬 말인가 싶지만 이곳에 가면 바나나, 파파야 등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열대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대박! 진짜 있어요, 열대 과일. 아, 제가 지난 휴가 때 동남아에 갔을 때 볼 수 있었던 그 열대 과일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와, 진짜 과일 맞는데요? 아니, 이곳에서 어떤 열대 과일이 재배되고 있는 거예요? 네, 방금 보신 파파야뿐만 아니라 이제 감귤이나 한라봉, 뭐 커피나무, 레몬같이 이런 열대, 아열대 과수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많네요. 네. 그러면은 그걸 왜 재배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농업생활습장 견학의 한 요소로 이제 관람 용도로 저희 관상용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그 오신 분들이 열대 과일을 특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통해 갖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열대 과일만도 10여 가지. 중남미 지역의 원산지인 파파야가 탐스럽게 맺혀 있고요. 아직은 설익은 한라봉도, 감귤나무에 매달린 황금 감귤도 침샘을 자극합니다. 평소 볼 수 없었던 진귀한 풍경에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와, 원주에서 이렇게 파파야를 직접 볼 수도 있고 또 열대 과일을 따먹을 수도 있다니까 너무너무 신기한데요. 아니, 앞으로 원주에서 열대 과일 재배 전망이 좀 있는 거예요? 아, 네, 물론 아직까지 원주 같은 중부지방에서 이제 농가 소득을 목표로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시설 난방 유지비 같은 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곳같이 이제 체험이나 견학 같은 요소도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6차 산업적인 측면에서 발전시킨다면은 그 미래가 충분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열대 과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 여기 오니까 진짜 열대지방 느낌이 나는데요. 이곳은 지정면의 한 농가입니다.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걸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나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마치 동남아시아에 온 듯한 풍경의 농가. 아니, 이게 다 뭐래요? 여기 한국 맞죠? 다시 봐도 신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볼 게 많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이세요? 네. 아, 그렇구나. 아니, 여기 너무 예쁜데, 아니, 여기 예. 어떤 과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에 지금 열대 과일 나무들로만 커피, 바나나, 파파야, 애플 망고 등 10여 종의 그 열대 과일로만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3, 4년 전부터 열대 과일 나무들을 재배하기 시작한 사장님.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10여 종의 열대 과일 나무들을 키우며 지역의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직접 열대 과일들을 맛볼 수도 있다면서요? 여러분, 정말 많은 열대 과일들을 구경했는데요. 정말 이곳이 밀림의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바나나를 직접 따서 맛볼 시간입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나무에서 시간의 힘으로 익은 황금빛 바나나. 과연 맛은 어떨까요? 와, 정말 줄기에서 갖다 낸 바나나. 마트에서만 이렇게 바나나 진열된 거 보다가 직접 나무에서 이렇게 따는 거 보니까 저도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향도 너무 달콤해요. 여러분, 아무리 온실이라고 해도 이렇게 바나나가 노랗게 익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데요. 직접 딴 바나나 지금 한번 맛볼게요. 어때요? 진짜 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첫 맛은 비슷한데 끝맛이 당도가 달라요. 저 바나나는 보시는 것처럼 연꽃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연꽃, 노랑 연꽃 바나나라는 품종이에요, 저거는. 근데 보는 것처럼 바나나가 달리지는 않고 꽃만 저렇게 피는 관상용 바나나입니다, 저거는. 흔히 바나나 하면 마트에서 볼 수 있는 노란색의 바나나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빨간색부터 손바닥만한 크기의 바나나까지 그 품종만도 무려 500여 가지가 넘는다네요. 여러분 혹시 바나나에 꽃이 달려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지금 보이시는 밑에 큰 꽃이 숫꽃이고 또 지금은 좀 시들긴 했는데 바나나 끝마다 달려있는 게 이 암꽃이라고 하네요. 아, 우리가 꽃 자른 바나나를 먹고 있었던 거래요. 와. 바나나 꽃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바나나를 만날 수 있어 더욱 신비로운 온실. 그런데 바나나가 잘 자라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서요? 일단 열대 과일나무는 뭐니 해도 온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영상 15도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35도 이내만 맞춰준다면 열대 과일나무는 이상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라든가 아니면 관리 요령 아니면은 뭐 재배 방법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혼자 경험도 하고 체험을 하면서 스스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참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커피. 하지만 커피콩이 어떻게 자라는지 실제로 본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이곳에서는 커피나무는 물론 직접 수확한 커피 맛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내려서 이렇게 직접 따서 먹은 커피라 그런지 맛이 진짜 다른데요? 제가 직접 둘러보니까 이게 관리할 게 여러 가지라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원주에서 열대 과일을 재배할 생각을 하신 걸까요? 예, 처음에는 이제 커피를 키우다가 보니까는 커피 키우면서 그 커피는 열대 작물이다 보니까는 그 더불어서 파파야나 바나나 등 그런 걸 같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같이 키우는 과정에서 그 커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도 즐겁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열대 과일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농작물 중 하나인 사탕수수.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낯선 작물이기도 한데요. 이 사탕수수의 맛 어떨지 궁금한데요. 한번 직접 맛을 봐야겠죠? 설탕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 맛이 궁금한데요. 안에서 엄청 단물이 나와요. 약간 사과를 씹었을 때 사과에서 단물이 나오는 느낌인데요? 사탕수수 드셔보시니까 옛날 맛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 옛날 맛이 진짜 나네. 진짜 옛날에는 옥수수를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 먹어보면 다음에 좀 특이하네. 강원도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인 만큼 농가를 찾는 관광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얘는 수확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자르면 그 옆에 하나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금방 또 크기 시작을 한다고. 있잖아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열대 과일의 세계. 사람들은 이 열대 과일의 매력을 오감으로 즐깁니다.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신기해요, 그냥. 바나나 달리고 뭐 파파야 이런 거 처음 보는데 그냥. 그냥 구경 잘했습니다, 오늘 그냥. 저도 이렇게 봤더니까 우리 이제 손녀딸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와서 구경도 하고 또 이렇게 체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과일들이 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강원도에서의 이 열대 과일의 전망은 어떨까요? 예,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온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바나나, 과일 등 열대나무들을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중부지방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부지방에서는 볼거리나 아니면 체험을 통하여 관광 상품화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배 기술의 발전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제 강원도에서도 열대 과일의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익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강원도 농가들의 다양한 노력과 아이디어를 통해 열대 과일 재배가 도내 농가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제가 바나나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화면에서 저렇게 또 보니까 상당히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평소에 바나나 나무에서 갓 딴 거를 접할 기회는 정말 없는데 네. 궁금하네요. 어떤 맛일지. 그러니까요. 저도 네네. 품종이
품종이 이렇게 다양한 줄 처음 알았거든요. 보통 바나나 하면 연상되는 게 네. 야구 글러브 크기만한 노란 바나나였는데 네. 품종만 해도 500여 종이 된다고 500 하니까 개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원주에서 열대 과일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는데요. 조금만 있으면 제가 좋아하는 망고스틴도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도 좀 영향이 있겠지만 재배 기술이 많이 발전한 그 한몫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직 시범 단계긴 하지만요.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지역 6차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하니까 발전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네.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는요 양구 시래기 소개해드렸는데요. 제철 음식만큼 보약은 없다고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구 시래기로 겨울 준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예고 안내해드릴게요. 2019 내셔널리그 챔피언 결정전이 강릉에서 펼쳐졌습니다. 정규리그 1위로 결정전에 직행한 강릉팀과 올 시즌 3년 연속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경주팀의 한판 승부. 2019 내셔널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나봅니다. 원주 다문화 가족들이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현장, 비무장지대를 돌아보면서 평화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고 의미 있는 가을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 학생들의 두 번째 이야기, 열띤 스포츠 승부를 펼친 학생들이 이번에는 화려한 축제밤을 즐겼습니다. 패기와 열정이 가득했던 동아리 합동 무대 현장 찾아봤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까요. 이제 감귤 출하 시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감귤 하면 또 대표적인 겨울 과일 아닐까 싶은데 네. 명수 씨 당연히 뭐 감귤 좋아하시죠? 당연히요. 네, 당연히 당연하겠죠. 좋아합니다. 네. 저는 겨울만 되면요 손이 노래져요. 감귤을 하도 많이 까먹어서 이 손이 황달 조심하세요. 황달.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노래지는데 돼요. 네. 사실 겨울이 추운데 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이 감귤 까먹는 게 이 겨울의 묘미거든요. 옛사람이시네요. 네. 그런데 이 감귤을 더 맛있게 먹으려면요 감귤 달력을 활용해 보시는 걸 감귤 저는 달력.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온주 밀감은 10월이고요. 10월. 황금향은 11월 하순, 오. 그리고 레드향은 1월이고요. 한라봉과 천혜향은 2월부터 시장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 수확 시기를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새콤달콤한 감귤 맛보시길 바랄게요.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또 다 색다른 맛이 있고요. 그럼요. 출하 시기가 이렇게 다른지 몰랐습니다. 네. 정말 메모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귤 박사 명수 씨가 딱 하나 빼먹은 종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래 조생 품종인데 국산 품종이고요. 딱 이맘때입니다. 11월 중순부터 시중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또 평소에 신맛보다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하래 조생 잘 기억하셔서 많이들 드시면서 건강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